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인 현행 의대 정원 수를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 뻔히 압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중재자로 등장해가지고 한 500명 선으로 타협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강한 안을 던진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던진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추론이 맞을지 틀릴지는 제가 나중에 그에 따라 평가받겠지만은 굉장히 국민들의 건강과 보건 문제를 가지고 위험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다. 국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 간의 건설적인 대화를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제가 받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의료계도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저에게 전했습니다. 저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제 말씀은 이 정도입니다. 제가 더 상세한 말씀은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같이 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눈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공개는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취지를 말씀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언제 만나기로 하신가요? 그럼 지켜봐 주시죠. 제가 한다는 것이 어떤 그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좀 도와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식을 제시해드리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가 조정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형적인 구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최고위에서 말했던 걸 보면 보통 수련이라고 합니다. 전공의 이런 레지던트나 인턴 이런 사람들이 진료의 대학병원에서 굉장히 그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근무 환경을 보면은 우리가 69시간을 거의 과로사할 정도의 노동이라고 언론이 비판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69시간 노동 반환을 비판한 적이 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평균 근무 시간이 주 77.7시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종합병원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임의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확보하면 수억 원대의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로 사실 이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것이고 그러면 왜 전임의들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나라의 가격 통제 정책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된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십니다. 저도 그 비판에 동참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처신은 정치 지도자로서 부적절했다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어떤 병원과 어떤 병원 간의 의료 수가 자체는 지금 차이가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잘하는 병원과 못하는 병원 또는 서울의 병원과 지방의 병원 간의 가격 경쟁력의 차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대중의 그냥 인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같은 값이면 서울병원 가야지 라는 인식이 하다못해 이재명 대표에게도 팽배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수가 구조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개혁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지방의 의료가 갈수록 공동화되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공급의 측면에서 수가 문제를 한번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조사했을 때 100명, 연간 100명 이하의 출산이 이루어지는 지자체가 34곳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가서 병원 임대료 내고 간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운영한다는 것은 개인의 공명심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만약에 누군가 경남 산천군에서 산부인과나 소아과를 운영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서울에 있는 어느 소아과나 산부인과보다
최소 3배 이상 되는 수가를 적용받아야지만 그 동인이 생긴다고 봅니다. 출산한 수가 그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매번 의사들에게 당신들이 공공심을 가지고 공명심을 가지고 가가지고 지방에서 일해야지라고 얘기했을 때 그 구호가 국민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문제를 풀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들께 당당히 홍성합니다. 저도 사탕 발림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못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만 실제 지방의 필수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판 여론이 있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전공의들 레지던트들 저는요 그들이 77.7시간 노동해야 되는 환경, 그 구조 자체도 정치권에 다뤄야 되는 것이지, 그들을 지금 의대 정원이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격한다고 해서 이 대치 구도가 풀리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상당히 투박하다고 느꼈고, 저 개인에게 묻는다면은 저는 이미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서남대 의과대학교가 사라진 공간에 추가 TO로 전남 지역에 의대를 추가하는 정도의 의대 증원, 그리고 카이스트나 포항공대와 같이 연구 중심 대학에서 의공학 계열 연구를 위해 가지고 연구 중심 의대를 설립하는 정도의 의대 증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3,000명인 현행 의대 정원수를 2,000명을 내년부터 증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 뻔히 압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중재자로 등장해가지고 한 500명 선으로 타협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강한 안을 던진 것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던진 것은 그런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 추론이 맞을지 틀릴지는 제가 나중에 그에 따라 평가받겠지만은 굉장히 국민들의 건강과 그런 어떤 보건 문제를 가지고 위험한 정책적 판단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하나 예. 추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미있는 말씀하셨는데 병원별로 의료 수가 차등화. 예. 의료 민영화 찬성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의료 민영화라고 하는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것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검토할 만하다. 저희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이건 저희가 뭐 아직 정책적으로 회의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도 생활비 기준이 다른 상황 속에서 지역별로 차등을 하자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 저희 당의 정책은 아니지만은 마찬가지로 공급자 측면에서, 우리가 의사 측면에서 지역 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지 의료 민영화와는 관계없습니다. 부산대병원과 서울대병원의 수가를 차등하게 할 경우에 결국 시장에서는 그게 의료 민영화로 가는 신호를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공급 사이드와 그리고 수요 사이드에서 두 가지 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방 의료에 대한 수요를 늦추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 환자 본인의 자부담률은 자신의 지역에서는 낮추는 형태로 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지방의 필수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병원이 지급받는 수가는 높이는 방향으로 아마 진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공급 사이드와 그리고 수요 사이드에서 동시에 병행되어서 진행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의료의 수요와 공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잡아다가 지방에 가가지고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나오는 것이 공공의료원, 공공의대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또다시 수요 사이드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값이면 KTX 타고 서울 올라가지를 또 막을 수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생길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국민들께 드리는 제안은 공급 측과 수요 측에서 수가 조정과 자부담률 조정이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